네, 증시 10 마무리 전략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 코너에서 태웅을 얘기하던데,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변덕스럽게 한마디를 내비치셨는데, 워낙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공을 앞둔 5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중단 명령 뜬금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준공이 거의 완공까지는 한 70% 공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로드 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시행사는 날벼락을 맞았다고요? 네, 지금 뭐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에 대해서도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기후 하면서 변화 자체가 사기다. 뭐 기후 변화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기존 에너지로 다 하면 되고 네. 뭐 전기차에 대해 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걸로 그래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와 좀 가까웠을 때는 그래도 뭐 나름 뭐 전기차는 조금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으나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뭐 전기차에 백악관 앞에서 왜 테슬라 사고 타고 빨간색 맞습니다. 네, 그런 건 또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뭐 일단 예전부터 일기 때부터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풍력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수많은 프로젝트를 멈추거나 중단시키면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뭐 뉴스로 밝혀져서 아시겠지만 미국 내 태양광 1위는 이제 더 이상 캘리포니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텍사스가 한참 더 위로 가고 있고 더 늘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에 아시는 것처럼 그 오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요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쪽도 이제 뭐 전력이 부족할 텐데 그렇죠. 그럼 전력이 부족하면 태양광이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 쓸 수 있는 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원자력이 뭐 내일부터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든다고 뭐 1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네. 이거를 정말로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당장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걸 안 쓰면 그럼 미국도 전체적인 늘어나는 이 전력 수요나 전력 요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뭐 풍력 단지도 멈추고 뭐 태양광도 멈춘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 가장 핵심 포인트는 태양광하고 이런 쪽 풍력 이런 쪽이 네. 그거 정말 미국 부품으로 만들고 있어를 질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단 명령을 했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뭐 주고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세 측면에서 들어가는 부품 사실 저 시행사가 덴마크 기업이더라고요. 네. 뭐 유럽 쪽의 기업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쪽이 워낙 강하니까 이 터빈이나 블라스타나 이런 것 때문에 블레이드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뭐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좀 지금 뭐 중국한테 태양광은 완벽하게 잠식당하고 있고 폴리실리콘 때문에. 네, 폴리실리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듈이나 이런 쪽도 미국이 이미 많이 만들어놨죠. 뭐 퍼스트 솔라도 있고 큐셀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이것도 뭐 중국 업체들이랑 단순하게 가격 경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퍼스트 솔라고 큐셀이 미국 내에서 생산량을 대거 높이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죠. 그런데 그 앞단은 아직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어 있습니다. 인곳이라든지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그 앞단, 밸류체인 앞단은 여전히 지금 한 100기가와트가 미국의 생산량이라고 치면 이건 20%도 아직 못 채운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 앞단은 여전히 중국 걸 가져다 써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메이크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는데 이거 메이크 아메리카 맞냐? 이거 앞단 전부 다 중국 건데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풍력 쪽에 있어서도 풍력에 들어가는 그 블레이드나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 구조물 이런 것들 다 오스테드나 이런 쪽에서 가져오잖아. 네. 그러면 그거는 미국 거야? 라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전력 수요 부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맞춰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미국에서 안 만드는 것들에 대한 그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들 이런 것들이 저는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그 한국전력의 표어 타이틀 전기는 국산, 원료는 수입산. 네. 근데 전기는 어차피 미국 거 미국 먹는 건데
뭐 굳이 그걸 무엇으로 생산하느냐를 참 하여튼 아이러니합니다. 뭐 어쨌거나 그분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 철강이나 이런 쪽도 25% 관세였던 거 50%로 늘림으로써 네. 미국의 조강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마 이 산업들도 이렇게 중지시켜 놓고 아. 관세를 부여해서 이거 그냥 너무 싸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가격을 올리고 그 국내 산업들을 맞춰주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 내에서 만들려고 압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통상 정책들을 보면 뭐 숫자를 부르는 게 자기들 맘대로잖아요. 네. 뭐 유럽은 6천억 불, 뭐 우리는 3,500억 불, 뭐 일본은 5,500억 불 불러서 다 가져와서 그 돈 가져와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익도 우리 거, 10%는 너희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쪽도 제가 보기엔 이걸 멈추려면 아마 지역 단위로 지금 많이 넓어져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나 개별 기업이나 아니면 따로 어떻게 보면 50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각 주별로 모든 걸 다 규제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연방법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은 밸류체인을 전부 중국에게 내주고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뭐 풍력도 대부분의 밸류체인을 전부 유럽에 내주고 있는 것을 미국 걸로 바꾸면 쓰게 해줄게 정도의 얘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뭐 타이틀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거짓이라며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체 에너지, 풍력, 태양광 뭐 다 뭐 스탑을 시켜버리니 의중이 뭔가 궁금하긴 해서 모르겠네 진짜. 근데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 그 수소 협력하기로 한 거는 예, 뭐 의미가 있지 않나. 약간 뜬금없던데 수소가. 근데 지금 수소 쪽을 그나마 가장 계속 하고 있고 네. 앞서가고 있는 게 결국 우리나라랑 일본이잖아요. 수소차 계속하고 있고 수소차를 계속하려면 수소 전지 계속해야 되고 네. 수소 전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퓨얼셀 같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에너지로 발전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셀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한국과 일본밖에 없잖아요. 물론 수소를 어떤 식으로 가져오느냐는 조금 문제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서도 바로 개질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천연가스마저도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걸 협력하기로 한 걸 보면 그나마 지금 미국 쪽에서 좀 비어있는 어떤 그런 밸류체인이나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의 협력은 뭐 다른 국가들이 좀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저는 뭐 미국 내에서도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없어질 거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몇 년이나 남았다고 지금 이렇게 뭐 강하게 얘기한다고 한들 그러면 해당 산업은 뭐 지금부터 그냥 X자 그으면 되는 건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와 실무진의 얘기가 항상 어긋나고 있는 건 지금 실무진에서 이미 이번에 그 관련 법안, 소위 이제 그 태양광 지원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가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무진에서 좀 통과된 그 법안이나 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면 오히려 우려보다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이 많고 미국의 대통령인 건 맞지만 모든 회사와 모든 주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는 또 쉽지 않다라는 것.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지금은 같습니다. 쉬워 보이는데 너무 쉽게 움직이셔갖고 또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삼선까지. 아니 그런데 재밌는 건 네.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오늘 좀 반등하고 있지만 네. 금요일 날 급락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OCI 같은 거 막 11%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하는데 뭐 3, 4% 반등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퍼스트 솔라가 5%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5%를 메꿨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은 오히려 빠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오히려 오버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태양광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 미국 쪽에 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 라는 것. 그래서 하나솔루션보다 OCI 홀딩스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 최근에 OCI 홀딩스가 신고가가 났죠. 네. 그래서 아마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오른 게 없는 하나솔루션은 지난 금요일에도 별로 안 내렸거든요. 오히려 미국 정책에 가장 민감할 텐데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급락한 종목군들에게 매수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지금 일본을 거쳐가면서 수소 얘기를 협력한다고 말씀하셨고 미국을 가잖아요. 미국은 지금 알래스카 LNG를 통해서 수소를 아까 얘기했지만
발음 잘해야 되겠지만 수소를 정제하거나 그 시설이 없는데 그거를 일본과 모종의 합작으로 일본은 지금 미국 가고 일본식 표현인지 몰라도 다구리를 당했죠. 받고 왔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뭐 했는데 잘 성과가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 맥락이 지금 연결되는 건가? 그러면 수소 쪽의 비중이 이번에 지금 예상은 대부분 다 안 했잖아요. 뭐 조방원, 조선방산, 뭐 마스가 프로젝트, 뭐 필리조선서 이것만 앞에 쭉 다뤘단 말이죠. 수소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키워드가? 그럼 오늘 지금은 제가 시가를 보지 않았는데 두산 퓨얼셀이 아침에 좀 움직였던 건 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수소 쪽은 뭐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그레이 수소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수소차를 얼만큼 확장시키는가에 대한 문제, 또 수소 연료 전지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수소만 제대로 액화시켜서 나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수소를 빠르게 우리가 이 발전 용도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또 이거만큼 좋은 대안도 없죠. 뭐 궁극적으로는 핵융합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 뭐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연료가 없으니까 결국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이 부분을 협력한 것은 저는 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관련된 산업에서 나름 뭐 자신의 어떤 포션을 갖고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보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힌트가 약간 그게 꼭 그렇게 될 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신선하다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풍력이나 태양광 이쪽을 배제하면서 뭔가 그래도 에너지에 대한 대체를 찾아야 될 텐데 화석연료로 매칭하고 뭔가 다 이어가기에 좋은 게 LNG인데 LNG의 키워드는 수소 뭐 이렇게 되네요. 1분 남았다는데 뭐 마무리. 네, 그래서 마무리는 저는 OCI 홀딩스 같은 종목은 일단 미국에 비어있는 그 앞단, 밸류체인 앞단을 채워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한국에서 밀어준다는데 겁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뭐 누구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정이 크게 나오면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닌데 뭐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살 수는 없지만 장기 모멘텀으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힌트를 또 얻었고요. 더 증시 라이브 오늘 또 마무리 전략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